시력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언어 발달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고요. 네. 사회성 발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전 알전 멤버 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과 영상 매체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도 이제 6살이다 보니까 아, 이 영상 매체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좀 내려면 영상을 어쩔 수 없이 틀어주게 될 때가 있거든요. 또 온라인 수업을 또 진행하고 있기도 하니까 맞아요. 이게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영상을 또 안 보여줄 수도 맞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옆으로 넘어가서 유튜브에 다른 재밌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들 태블릿으로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없는 집 없죠. 영상 노출이 조금 더 쉬워진 것 같기도 해서 이제는 예전처럼 뭐 영상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전자기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차단은 하고 싶어도 음. 불가능하죠. 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전자기기 사용을 가이드해 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한계 세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들이 좀 큰 경우 어떠세요?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네. 저도 참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어.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디지털 시대의 위기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아유 뭐 이렇게까지 위험해질까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직접적으로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기들이 이제 커지면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뭐 이런 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교육 현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는 하지만 일단 뭐 24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완전히 차단해 주는 게 좋고 그 이후의 아이들은 뭐 시간과 규칙, 장소와 어떤 내용들을 정해놓고 제어가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령이 어렸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사실 시력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시기인 만큼 영상 매체에 대한 사용을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자기기는 눈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시력 발달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네네. 또 아이가 계속해서 전자기기를 보고 있으면 언어 발달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고요. 또 같이 노는 게 아니고 혼자 네. 전자기기와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회성 발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예 영상을 끊어버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는데 언어가 많이 늦다고 한다면 혹시 스마트 기기의 영향이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원령이 높아진 이후에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난 이후 또 보여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많죠. 일상이죠, 거의.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경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제지하기 참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굉장히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시간과 규칙, 한계를 무조건 정하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도를 하셔야 되고 언제나 양육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식당이나 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먹이기 위해서 PC 맞아요. 많이 보여주잖아요. 사실 정말. 현실이. 그럼 저 테이블 다른 테이블에서도 다 같이 보고 다 있어요. 있죠. 맞아요. 다 같이 보고 내 있어요. 아이만 안 보고 있으면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보여주기도 그러니까. 하고 또 여행을 가거나 뭐 어린들 모임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양육자가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린 원령이면 되도록 오전 시간에 보여주시고 오후에는 영상 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밤과 가까운 시간에 영상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수면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도 옆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의문을 갖고 이렇게 맞아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함께 보는 거죠. 네, 함께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되게 잘 하시는데 뭐 뽀로로가 무슨 행동만 하면 계속 쟤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희 아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가끔 들더라고요. 네,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혹시 저도 사실 좀 요새 느끼는데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 과의존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서요? 네네. 네, 스마트 쉼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음. 그것 홈페이지에 가면요. 나도 과의존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이별로 척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척도에 아이들의 상태를 대입을 해보면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 가면 예방에 대한 자료도 있고 필요하면 온라인 상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기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기르는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아이와 딜을 할 때 보상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이런 제안은 과연 좋은 제안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이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아이들은 특히 고생 끝에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아이에게 수학 공부 1시간 하면 스마트폰 1시간 보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 보상이 된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과 훈련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보상을 줄 수 있는데 스마트폰보다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 스포츠 활동 이런 것으로 보상을 준다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처음 보는 아이들도 이렇게 바로 터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어딘가에 앱을 잘 찾아서 뒤로 넘어가기도 정말 잘하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주는 건 어떨까요? 네, 그 교육 방법, 훈육 방법 중에 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보상을 주어서 어떤 행동을 장려하는 걸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 이런 간헐적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간헐적 강화라는 것이 성인들, 아이들 모두 중독이나 과의존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훈육 방법입니다.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가 가끔 한 번씩 대박이 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안 된다고 혼을 내다가 결국에 져서 하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침내는 자기 통제가 어려운 과의존에 이르게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네. 스마트폰 사용과 영상 매체 사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 부모님이 자신과의 싸움과 같겠어요. 네. 내가 얼마만큼 아이에게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고 더 재미있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갈릴 것 같긴 하네요. 또 아이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네. 것도 맞아요. 있고요. 네. 요즘은 양육자분들도 거의 스마트폰에 중독에 가까운 수준일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육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부터서도. 그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면서 12개월 된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네,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네. 18개월까지는 아예 보여주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음. 이후에는 선별적으로 보여주라고 얘기하니까요. 음. 예, 아주 어린 원령의 스마트폰에 노출시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 시간에 차라리 어렵지만 책을 읽어주면 아이와의 교감도 훨씬 더 많이 되고 또 아이에게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육자들이 힘들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죠. 많죠. 네. 영어 이렇게 프로그램 보여주면 영어를 배우고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모든 양육자분들이 살짝 찔리는 뜨끔뜨끔. 순간 한두 번이야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네. 지속적으로 오래 보여주는 것들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뜨끔하셨다면 내일부터는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